수능 특강 영어 독해 9강의 9번입니다. 이 9강의 9번은 그 금은 등락폭과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용어를 모르면 굉장히 풀기 어렵고,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풀라고 이 지문으로 만든 것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고, 이것이 학생들이 주식의 흐름이라든가 금시장, 은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문입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엄청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지문을 선택을 해서 하고 많은, 선택하고 뽑을 지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너무 전문적인 경제 용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can grow if the position fluctuate. fluctuate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등락폭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등락폭을 얘기합니다. 등락하다는 이야. 과거에 만약에 이러한 포지션이, 이것의 이 그래프의 포지션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락폭이 심했다면 그것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냐. 그것은 뭔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 remain small. 좀 작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과거의 등락폭이 낮으면 그냥 적은 상태를,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ider fluctuation in the price of silver. 은값의 등락폭을 한번 생각해 보자. We can suppose that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모든 information on the external influence 하면 모든 외적인 영향력에 대한 모든 정보가 are contained in the past record price. 가격에, 과거의 기록에 다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우리나라로 따르면 한반도의 정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정세나 우리나라에서의 뭐 코로나 상황에 뭐 어떤 극적인 반전이나 상황이 악화된다든가 좋아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식이나 주가나 금은값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영향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가 결국 과거의 기록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change in the future, 미래의 변화가 결정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과거의 그 변화에 대한 기록에 의해서. 게다가 stochastic noise 하면 확률적 잡음이라고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설명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확률적 잡음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격의 파동적 성격을 지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은 주식이나 은값, 금값은 꾸준하게 이렇게 항상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치솟다가 뭐 이렇게 변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그 가격이 치솟았을 때는 또 언젠가 떨어질 걸 보통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가격이 확 떨어지면 또 언젠가 올라갈 것에서 해서 오히려 주식이나 이런 것도 이 가격이 저점을 찍을 때 사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률적 잡음을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파동적 성격을 지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과거의 이런 기록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확률적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미래의 가격 변화가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않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noise may appear. 이러한 그 가격 변화가 may appear in various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it is constructed from sequence of independent statistically identical random ev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자, sequence는 연속이니까 연속되는 그런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주식이나 은값 시장과는 상관없이 외적인 요인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동일한 랜덤 이벤트나, 통계적으로 동일한 것은 이건 순수하게 내 생각이지만 과거에 대한 기록에선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일한 패턴을 보이게 되겠죠. 마구잡이 동일한 임의적인 어떤 사건이라든가 독립적인 그런 외적인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이러한 확률적 그 잡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 파동의 형태가 구성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컴플렉스, 이러한 복잡성은 보통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스탠프로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이런 얘기죠. 또 possible coupling, 자, 가능한 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combination, 뭐뭐 사이에 between A and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random variable, 무작위적인 변수죠. describe the event, 사건을 묘사하는 무작위적인 변수. 그러니까 주식값이든 은값, 금값들은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그 증권시장이나 이런 금은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임의대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묘사하는 무작위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과 그 다음에 과거의 기록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죠. 이러한 과거에 꾸준하게 계속 한 몇 년 동안에 계속 상승폭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어떤 과거의 기록 사이가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런 복잡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may follow random walk면 무작위적인 보폭을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작위적인. 왜냐면 가격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일종의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 보폭의 길이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확 올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이 보폭의 길이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갔다 최저점으로 내려가는데 최저점으로 올라갔다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있는 어떤 흐름들이 그 보폭의 길이가 굉장히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무작위적인 그러한 행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만 결국 그 폭의 길이는 횡보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그냥 일정하게 큰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보폭의 길이가 있고 또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긍정적인 즉 적극적인 피드백을 도입을 하는 거죠. 가격 변동에. 그로 인해서 이건 사소하냐 트리비얼 사소하지 않은 결과니까 상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라는 것은 바로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의 이거 잠깐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보폭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자, 이 보폭의 길이가 잠깐만요. 자, 이 보폭의 길이가 바로 여기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보폭의 길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이러한 형세가 이 주식이나 금값의 변화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많이 등락폭이 심했다면은 그 보폭의 길이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폭 길이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작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등락폭이 굉장히 낮은 경우라면. 그래서 5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는지 참으로 내가 입에서 무슨 육두문자를 내고 싶은데 그걸 참는 좀 상황입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잠깐 좀 알아볼게요. 랜덤 워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랜덤 워크라고 그냥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상하는데 과거의 가격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거의 그 가격 기록에 이런 모든 정보가 이런 과거의 기록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는 과거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확률적 잡음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과거의 가격에 의해서 미래의 변화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격을 예상하는데 과거의 가격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계속 주식시장, 은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랜덤 워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뜻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랜덤 워크야. 이것을 가격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폭이 과거의 기록에서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약간 할 수 있지만 여기 자 스타케아틱 노이즈라고 하는 확률적 잡음이라고 하는 결국 사람들이 이 고점을 찔 때는 언젠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점을 찔 때는 언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확률적 잡음의 상황들을 말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바로 랜덤 워크,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기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폭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의 길이도 다시 말해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폭의 길이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변화의 폭이 과거에 굉장히 심했다면은 그 보폭의 길이가 늘어날 것이고, 과거의 변화의 폭이 적었다면 보폭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5번에 들어가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도입을 해서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상당한 결과라는 것은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볼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